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 독대 1시간 반 정도 했다고 합니다. 뭐 독대 할 거다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원어무대무로 다 같이 만났다고 하는데 독대를 했어요. 이거 어떻게 보면은 두 사람이 손을 잡는 그런 분위기고 아니 보여주기식이에요. 뭘 손을 잡아요. 잡기는 지금 점식 정책위원장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잖아. 근데 제가 볼 때는요. 예, 왜 만난 거야 그러면?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이 전달된 게 있어요. 네. 그 만나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? 여러 의원들과 친하게 잘 지내라. 네. 거기에 정점식이 들어있겠어요, 안 들어있겠어요? 여러 의원들과 생각이 다른 의원들과 잘 지내시라. 이 말이 뭔 말이에요? 그런 거지.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워낙 논란이 많잖아요. 지금 그러니까 윤한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. 특히 뭐 우드훈인가 뭔가 거기 있잖아. 위드훈인가. 위드훈이 위든지 우든지 어쨌든 뭐 거기서 막 이제 정원 막 공격하고 그러잖아요.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게 봉합을 하려는 시도라고 봐요. 예전에 그 화재 현장에 둘이 만났던 거 뭐가 다르냐고요. 그러나 저는 그때만 해도 화재 현장만 해도 한동훈이 90도로 인사하고 그냥 기어 들어가는 표현이 심하시다고 생각하면 90도 인사했죠. 그때. 뭐 사진으로 보자면 네, 그렇죠. 그렇게 봉합이 된 걸로 그렇게 봉합을 하겠다는 거죠.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. 주도권을 저는 한동훈 대표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. 그런데 대통령이 불러서 뭐 독대한들 문제가 해결될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. 물론 한동훈 대표 거기서 뭐라고 얘기 안 했겠죠. 예, 알겠습니다 하고 왔겠죠. 그러나 속으로는 아이 진짜 그러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냐고요. 얘기 한들 안 먹힌다니까요. 주도권이 넘어왔어요 이미 한동훈 넘어왔다. 대표에게.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 그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는 거예요. 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. 왜냐하면 윤심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잖아요. TK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도 함께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. 근데 갈등이 자꾸 부각되면 아직 본인의 어떤 뭐 지도력일까 장악력이 당내에서는 약하잖아요. 그게 어느 정도 장악력이 커질 때까지는 좋은 관계라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. 결정적인 순간에 충돌할 거예요. 예를 들면 지금 현재 뭐 최혜병 특검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법도 그렇고 이런 문제와 연관이 되다 보면 또다시 불거져요. 근데 그 전에 너무 이게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졌을 때 지금 대표로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원외잖아요. 이런 상황에서 당내 장악력을 높이려면 일단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한 거지. 그 자체가 사실 대통령의 모든 걸 주의하고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끌려가는 모습이다.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 저는. 일단 쇼로 이제 저는 그렇게 보여요. 그 내용도 어떻게 보면 한동훈 이 대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럼요.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네요.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죠? 근데 저는 뭐 비공개 회동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사이이기도 하고요. 저는 윤한 갈등이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친윤 그룹과 한동훈과의 갈등은 저는 봉합이 불가능한 갈등이라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갈등은 봉합이 가능한 갈등이라고 저는 좀 나눠서 보는 시각이거든요. 그 사실은 이번에 비공개 회동을 하고 공개가 됐잖아요. 그 서로에게 이익이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래도 이제 한동훈 대표까지 아우른다라는 이미지를 가져가는 것이고 또 한동훈 대표도 지금 당내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당내에서의 본인의 약한 입지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좀 활용했다라고 서로 계산기가 맞아 떨어지는 만남이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럼 둘이 만나서 1시간 반 동안 속 얘기 안 했을까요? 전 다 했을 거로 보거든요. 그러니까 물론 뭐 한동훈 대표가 뭐 서운해요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어떤 식의 큰 전략적인 합의는 저는 충분히 할 시간은 됐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서로 그런 교감의 끈은 가져가면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권력이 넘어왔다라고 우리 최 교수님 보시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. 아직은.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한동훈 대표가 선출만 됐다 뿐이지 당내 상황 보십시오. 의원들도 한동훈 대표 지지하는 사람들 공개적으로 17명밖에 안 돼요. 근데 의원들 108명 있거든요. 그러면 절대 다수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 선언을 안 했던, 그러니까 과거에 김기현 대표 체제에는 절반 이상이 연판장도 돌리고 이름 다 걸고 몰빵을 해가지고 김기현 대표를 지지를 했었는데 한동훈 대표는 아직은 그러지 않다는 거죠. 그러면은 당내 의원들도 윤석열, 한동훈 이 둘의 권력을 현재 재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것 같고요. 그래서 저는 지금 최고위원의 상태도 한동훈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을 선정하더라도 5대 4로 친윤 그룹한테 밀리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정책위 의장조차도 당 대표가 인사권을 쓰지 않는 아주 이런 좀 뭐랄까요, 굉장히 한동훈 대표가 아직은 입지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만남을 통해서 서로가 일단은 약간 숨고르기에 좀 들어가는 것이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정점식 위원장 정책위원장은 어떻게 될까요? 그러면 유임이 될까요? 아니면은 바뀔까요?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저는 유임이 될 걸로 봅니다. 왜냐하면 유임으로.
잘라낼 거면은 당선되고 바로 인사를 해버렸어야 돼요. 그러니까 비서실장, 수석대변인, 여의도 연구원장, 네. 정책위 의장 요 네 자리가 핵심 자리거든요. 바로 임명했었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비서실장 찔끔 임명하고 또 한참 있다가 사무총장 임명하고 여의도 연구원장은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임명했던 분이니까 뭐 굳이 안 바꿔도 된다고 치더라도 네. 정책의장 놓고 지금 일주일째 지금 계속 끌어왔기 때문에 전 지금에 와서는 자르고 자기 사람 심으면요 이건 친윤과의 내전에 바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는 저는 일부 후퇴로 좀 구부릴 수밖에 없다고 일단은 봐요. 본다.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? 예. 이미 기세 싸움에서 한번 밀린 거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그럼 앞으로 친윤 그룹들 하는 거 보시죠. 이제 여기 정치기장에서 이제 정정식 유임이 되면 아마 저는 친윤 그룹들 그 기세로 한동훈 대표 더 물어뜯을 거라고 봐요. 그러면서 최고위원회는 이제 5대 4기 때문에 네. 한동훈 대표는 오른쪽으로 가자 해도 5명이 아닌데 다 왼쪽으로 가야 되는 그럼요. 어깃장을 계속 놓을 네. 거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매우 어려운 난관이 좀 예상된다라고 저는 봅니다. 그래요. 뭐 보겠습니다. 그 유임 여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전 유임을 시킬 것 같아요. 최고의 구성이 뭐 중요하기 때문에 5대 4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